크립토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신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에서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외환 거래를 자본 거래로 명시하고 사전 신고를 통해 외화 송금이 가능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롯데정보통신과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 토큰을 연계한 디지털 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메타버스 시장에서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블로그를 통해 직원 95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전체 직원은 4,700명으로 이 중에 20%를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의 새로운 경영진이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뿌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 회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FTX는 일부 기부처에서 이미 반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으며 반환에 응하지 않는 기부처는 파산법원에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불법 외화 송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진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이 신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해외 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외환 거래를 자본 거래로 명시하고 이 사전 신고를 통한 외환 송금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자로 내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네, 외환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재부는 앞서서 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외환 거래를 자본 거래로 규제 대상에 명시하는 방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기재부 관계자는 신외환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종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율 방안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비된 뒤에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환 당국은 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포함해서 기존의 외환 거래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고 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 수출입 대금을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기존의 외환거래 신고제를 대폭 개선을 하고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좀 단순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디지털 자산 구매를 목적으로 한 외환거래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이 현행 외국환 거래법에 코인, 디지털 자산 구매를 목적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이 불법 거래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을 해서 이 대금을 받거나 보낼 때 디지털 자산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재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해서 한은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는 것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 송금으로 속인 뒤에 불법 송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었고요. 앞서서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57개사 6조 원 규모를 수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법 제정의 타이밍이 상당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외환 거래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네. 최근에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해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를 자본 거래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고 이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외환 거래 규제 예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외환 거래를 자본 거래로 규정을 하면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한 뒤에 이 해외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이를 허용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디지털 자산을 수출입 대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점입니다.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네, 일례로 이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에 이 한국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이 나폴리와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 관련 대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아직까지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네. 어제 이 빗썸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착수했습니다.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직원 수십 명을 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서울청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 조사 대상 법인은 빗썸 코리아와 모회사인 빗썸 홀딩스, 빗썸 메타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주요 계열사까지 다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를 한 거군요. 그리고 국세청이 앞서서 지난해 12월에 비덴트를 또 세무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비덴트는 그 빗썸코리아와 빗썸을 소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빗썸 코리아와 또 빗썸을 소유한 빗썸 홀딩스, 또 최대 주주인 비덴트에 이어서 비덴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바이오젠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이 됐습니다. 이 빗썸 지배 구조상 상위 법인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번 세무조사는 검찰 조사와 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현재 이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국세청 역시 이 경영진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그 빗썸에 대한 기습적인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전의 조사에서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을 했었습니다. 이전 추징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국세청은 이 외국인 회원의 원화 출금액에 대해서 이 원천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썸에게 이 소득세 등 세금 80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별개로 이렇게 빗썸이 지난 2018년에 납부한 803억 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당시 빗썸은 세법에 따라서 일단 납부를 했지만 이후에 해당 세금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과세 전적부 심사 및 심판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돈을 환급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빗썸 관계자는 2018년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구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라면서 이 기존에 밝혔던 입장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다가 기습적인 세무조사까지 네. 빗썸이 상당히 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빗썸에서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뭐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날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다면서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어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는데요. 또 아직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지 알려진 게 없어서 추가 징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특이사항은 따로 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침착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의 상황도 지금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기자, 연일 인력 감축 소식 들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거래소의 자금 구조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미국의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코인베이스가 지난 6월에 이어서 반년 만에 또 20%를 감원한다는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현지 시간 10일 블로그를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직원 95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전체 직원은 4,70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20%를 해고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6월 이미 전체 인원의 18%를 해고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또 20%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 수익성 향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함이 분명해졌다면서 이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업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 안타까운 피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업계 주요 거래소 중에 하나였죠. FTX가 파산된 이후에 지금 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최근에 디지털 자산 대부 업체 제네시스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네. 또 다른 거래소 후오비는 5분의 1을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는 FTX의 붕괴와 이에 따른 전염은 업계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웠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업계에 긍정적인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바이낸스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상황도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기자, 자산 유출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이 포브스가 디지털 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개월간 바이낸스에서 120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이 120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네.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억 달러요. 네, 이 BNB의 가치는 29%가 하락했고 또 거래소가 보유한 BNB의 보유량은 2,900만 개로 두 달간 약 50%가 감소했는데요. 이 해당 기간 동안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BUSD의 보유량도 40%가 감소했고 이 순 자산은 24%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윈터가 길어지는 상황에 미국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고 거래소들이 수익 창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뉴스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바이낸스가 최근에 국내 거래소 그 고팍스 인수를 통해서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글쎄요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무작정 좋은 일만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빗썸과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전 세계 기관급 자본이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인데 다른 의미로 좀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FTX가 파산한 이후에 지금 기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금을 지금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999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뱅크먼 프리드가 FTX에 재직할 당시에 많은 기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득의 99%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FTX의 핵심 자선 활동 조직인
기업적인 퓨처 펀드가 작년 9월 현재까지 기부를 약속한 금액만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수혜 대상인 비영리 조직은 110여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FTX의 경영진이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에 천문학적인 정치 후원금을 뿌린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신임 CEO인 존 레이는 이 뱅크먼 프리드가 경영하던 시절에 기부한 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FTX 경영진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곳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금을 회수를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기부금 회수가 가능은 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기부처는 이미 FTX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네. 또 일법적으로 다퉈도 기부금을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봤을 때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FTX의 기부가 지급 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기부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만 법원이 FTX를 폰지 사기 업체로 규정을 한다면 기부금 반환 절차가 좀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률회사 KKOWC의 파산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는 기부처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만큼 좀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NFT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디지털 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먼저 롯데정보통신의 메타버스와 NFT 사업입니다. 이 롯데정보통신은 최근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CES 2023에서 롯데 메타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또 커뮤니티 등을 인터랙티브 기술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롯데 면세와 하이마트, 또 롯데 시네마 등을 이 버추얼 스토어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또 올 연말에 출시 예정인 첫 번째 메타버스인 허브월드 규모는 여의도의 약 25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자체 메타버스와 연동하는 NFT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NFT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지갑도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사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롯데정보통신은 NFT 서비스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헥슬란트와 손잡고 이더리움과 폴리곤, 또 클레이튼 등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멀티체인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또 롯데정보통신은 더블탭과 구먼드라는 이 디지털 자산 지갑과 메타버스 운용 소프트웨어 상표권을 출원해서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걸 보는 소비자들과 이용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롯데정보통신사 외에도 또 다른 기업,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바로 SKT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이 자체 메타버스 이프렌드의 해외 시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 SKT는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 전문가를 구인을 했는데 우대 사항에 NFT 등 크립토, 또 웹 3.0과 같은 서비스 기획 경험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메타버스와 NFT를 연동할 것이라는 것을 좀 암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원래도 그 SKT는 이쪽 그 NFT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SKT의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의 진척도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SKT는 이미 이 NFT 거래소와 지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 또 아톰릭스 랩과 웹3 지갑 개발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자체 NFT 거래소 탑포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SKT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이프렌드와 연동한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SK그룹 차원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SK코인 발행 시기와 이프렌드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메타버스 사업과 NFT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게 되는데 많은 시너지가 있게 될지 업계에서 좀 평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메타버스 사업의 잠재 가치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222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메타버스 시장에서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좋은 시너지를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과 메타버스는 모두 디지털 재화고 이 경제 활동 등 서비스 수요를 많이 만들 만한 다양한 활용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